35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6문제가 기본서에도 없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 기출문제를 재반영하는 비율이 공법이 그렇게 떨어져요. 내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암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꼭 해주시고요. 이제 시험 D-100일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가지고 합격할 것인지 좋은 팁들을 주기 위해서 오늘 모이셨습니다. 우리 민법 D-100일인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일 정도 되면 이제 웬만큼 레벨이 올라오셔서 이론적인 것도 정리가 좀 되셨고 문제도 좀 정리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때 많이 혼란스러운 거는 생소한 것들에 이렇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할 때가 있대요. 특히 1차 과목은 기출문제가 80% 내외가 거의 매년 제출제 되거든요. 그 포커스 안에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넘버원입니다. 100일 남은 때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포커스가 있어요. 그 부분을 2번, 3번, 4번 확실하게 담금질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이제 사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사례 문제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연습을 2번, 3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패턴은 똑같고 지문만 조금 바뀌거든요. 그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거에 적응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 2가지를 꼭 해주시면 문제없이 합격 이상의 점수를 가져가시고요. 민법은 75% 이상은 여러분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제가 다 미리 말씀드려요. 다음으로 또 우리 중개사법 교수님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뭐 남은 기간 동안요, 이 중개사법은 과목의 특징이 내용이 이제 많진 않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거. 어렴풋이 하면 어렴풋이 60점 맞아요. 근데 중개사법은 60점 맞으면 반드시 탈락이거든요. 고득점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암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회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83%가 반영됐어요. 34회 때는 그러니까 76%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보통 최근 시험이 거의 기출문제에서 80% 이상을 반영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응용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암기할 거 확실히 암기하시고요. 연습장에 꼭 써보는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법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공법이잖아요. 이유가 기출문제가 60%도 안 나옵니다. 35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6문제가 기본서에도 없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 기출문제를 재반영하는 비율이 공법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딸딸딸 외워도 50점, 60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저도 합격하잖아요. 그렇게. 공법은 고득점 맞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쭉 벌려갖고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서 거기서 점수를 따야 돼요. 마지막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야, 내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문스럽지만 합격은 해요. 그러면 되는 거야. 끝까지 자신감 갖고 다 떨어져도 나는 합격한다. 밀어붙이면 합격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합격한다는 거죠?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자, 공시법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교수님? 공시법 과목 특징은 뭔가 하면 24문제가 나오면 킬러 문제가 많으면 2개. 부러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복 문제.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듣다 보면 외워져요.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일단 꾸준히 들으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충분히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 맨날 하는 말 24개 나오면 적어도 20개는 맞아야 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따라오십시오. 네. 공시법이 또 의외로 또 부러운 게 있었네요. 킬러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나온다.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세법은 기출됐던 것이 반영이 돼서 또 응용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최근에는 못 보는 질문들이 2문제에서 4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세법은 공부했던 대로 하시면은 무난히 여러분들이 보득점 할 수 있고 못 보던 게 나왔다 그러면 빨리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기가 레벨업 특강을 했거나 또 하고 있는 중간인데 여러분들이 수강을 꼭 하시면 한 단계 실력이 레벨업 되니까 또 소리하지 않고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교수님들 본인의 그 레벨업 특강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저희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위주로 하고 이제 실무 쪽을 요즘 또 워낙 어렵게 내고 있기 때문에 실무 쪽 내용, 또 난코스로 여기고 있는 제재에 관한 사항들 여기서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만 딱 모아서 레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저 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6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법마다 비슷비슷한 제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갖고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에는 정비사업조합, 주택법에는 주택조합, 다
다 다르죠. 지금쯤 되면은 내가 이거 어디서 비슷한 거 봤는데 그런 것들 콕콕 꼬집어 갖고 레벨업 특강을 비교정리 특강으로 갈 거예요.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채권이 있어요. 공법에 채권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외 없이 2개씩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이 채권 같은 거는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2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히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꼭 나오는데 비슷한 것들 모아가지고 재밌게 또 레벨업 특강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공시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특징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지적은 다 알아요. 근데 등기법 딱 들어가면 망설여요. 그래서 이제 등기법에서 보시면 이제 다른 법률은 법이 있고 시행령 규칙이 있는데 이 등기법은 시행령이 없고 규칙이 바로 있거든요. 그 대신에 등기 예규가 있어요. 그래서 예규가 우리 시험에서 상당히 좀 비중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는 등기 예규에서 좋은 거 위주로 뽑아서 간단하게 특강할 계획입니다. 네. 세법 같으면은 여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종으로 배워요.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도의 특강집이 또 만들어지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론이 종으로 배웠던 것이 횡으로 딱 하면 이제 그물이 쳐지잖아요. 이론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다 맞겠네요. 그래 당연하지. 다 맞는 거는 운이 좀 있어야 돼서 또 한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무난히 여러분 고득점 할 수 있고요. 민법은 레벨 특강 얘기 안 하시는데? 판례 특강으로 진행을 할 계획. 양이 방대한데 이걸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글에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 5년 동안 나온 판례가 있어요. 그 2가지만 선별을 해서 하루에 딱 끝내드리는 이런 강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또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도 아니고 신관식 교수님이 준비한 또 특강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들어보시고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CG로 해서 하시든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시기에 이제空정리 마무리 특강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백선, 동영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막판 2주의 기적 교재가 출간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 정리하고 백선, 출제 예상이 되는 100문제를 뽑아서 2주간의 기적을 진행을 하죠.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론이 이제 정리가 딱 돼 있고요. 그러니까 출제 예상이 되는 이제 100문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문제에 대한 적응력, 이런 이제 확실히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시험장이 최상의 컨디션을 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2주간의 기적만 보셔도 이 기억을 살릴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가 정리가 돼 있죠.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별로 우리 중요한 논점들 모아갖고 이론 정리하고요. 그리고 공법은 논점 하나에 지문 15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지문 중복되지 않게 다시 모아놓은 게 백선이요. 실질적으로는 300문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한 50점, 60점 무조건 걸려요. 그러니까 공법 백선 풀 때 진짜 오바이트 쏠린다 그랬죠. 오바이트 한 3번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진짜 지문 허튼 거 안 써요. 예, 이주의 기적의 주요 취지가 이렇게 많이 벌려놓고 던져놓은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를 타켓을 이렇게 딱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100개 정도로. 이거 정도를 꼭 시험장에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을 딱 해놓은 거죠. 예,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60점 이상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취지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법은 그래서 뭐 합격생분들 중에는 그 기본 이론 강의 좀 들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주장세법하고 백선 문제라든가 그 막판 2주의 기적 요거만 보고서도 무난히 고득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막판 2주의 기적 요거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 100일 동안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막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수험생들? 이렇게 슬럼프가 필연적으로 오게 되고요. 1년 내내 공부 잘 되는 분 없어요. 거꾸로 또 1년 내내 공부 안 되는 분도 없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딱 쉬는 방법이 있고 그냥 힘들지만 끌고 가는 거 2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확 쉬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데 그걸 책상에 앉아가지고 10시간이고 12시간 공부 더 안 되거든요. 딱 쉬는 거죠, 일주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쉬어요? 산과 바다로 산과 가서 좀 바다로. 머리를 식혀주는 거죠. 난 일주일 정도면 쉬면 놀아줄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다 일하러 가, 그죠? 그때 공부가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게 노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슬럼프가 와요. 근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슬럼프가 왔다. 그러면 학원에 오셔야 돼요. 옆에 대답 잘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대답해봐야지. 또 자극을 받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갖고 지치고 했다. 그러면 떠나라. 그런데 그냥 힘들다 그러면 학원 나오세요. 우리 오프라인의 장점이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자극을 받기 위해서라도 학원에 좀 억지로 나오시는 게 좋을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요. 예. 대개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공부 안 될 때 자기가 제일 편안하고 좋아하는 과목, 인강 같은 거를 음악 듣듯이 들어놓고 극복하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슬럼프 오는 큰 이유가 체력 문제도 있어요. 아파트에서 계단을 오르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가 시작하셨다면서요? 요가 잘하고 있습니다. 요가 빠요. 거기다 하나 더 정말 맛있는 걸 드시면 돼요. 아, 자기가 그렇죠. 좋아하는 걸 그래서 막힘없이 그냥 무한대로 드시는 거죠. 진짜 공부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동안은 자기한테 잘해주세요. 지금 시기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1차만 할지 2차만 할지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기존에 또 공부해봤는데 1, 2차를 같이 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1차 과목 민법하고 개론 딱 2과목만 공부를 하신다면 네. 2달이면 돼요 사실은. 지금 6과목을 하니까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민법 한 달 내내 하잖아요. 기본 이론하고 핵심 요약 다 들어요. 그러면 60점 충분히 나오세요. 1차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예, 그러면 교수님 처음 시작하는 분이 그러면 1, 2차를 다 노릴 것인지 아니면 1차만 노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일 남은 남아서, 시점에서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불인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하루에 12시간 올인해갖고 공부할 수 있으면 1차, 2차 하시고요. 안 되면 1차만 하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1차 합격하고 내년에 2차 합격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민법은 이게 법 과목이라서 8월이나 9월쯤 되면 이게 바닥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서 지배하게 되고 체계화가 딱 돼요. 비교적 안정적인 점수 획득이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개론이 불분명하니까 좀 그런데 일단 두 개를 평균을 내셔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진단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점수가 기준이 어느 정도 좀 민법은 일단 네. 70점 넘으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의 약점을 여기서 커버한다는 이 전략이 먹힐 수 있거든요. 예, 학계론은 그렇게까지 높게 안 잡거든요. 또 우리 해커스는 단기 학교 쓴 애들 워낙 많잖아요. 또. 예, 예. 만약에 이제 하신다면은 자료를 줄여야 되겠죠. 요약집이라든가 기출문제집, 적중문제집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본인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저희들 상담을 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마다 또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 또 질문하기에 질문하는 것도 있고 또 카페라든가 밴드에서 교수님 거기 찾아가셔서 질문하시는 것도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만 또 하시는 분들은 경각심 다시 가지시고 작년에 1차 합격했고 올해 이제 2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좀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올해 또 2차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여튼 커리큘럼만 따라오면은 내가 어떻게 합격했지? 의문스럽지만 합격시켜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같이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수님들 응원의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내 프레임 자체를 이기는 프레임에 올려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도 나는 붙을 거야 라는 이기는 프레임에 자기를 넣어두시면 100일이든 50일이든 무관하게 합격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100일 남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시험이든 처음부터 100점 맞아갖고 합격하는 거 아니죠. 모의고사 보시면은 공법은 꽈락 간당간당해요. 마지막에 반복을 통해서 비합적으로 점수가 올라가요. 하여튼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합격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100일 남았는데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많이 지금 힘들고 지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해커스에서 같이 공부해 오셨잖아요. 기웃기웃하는 건 정말 안 좋아요. 이제 우리 해커스 교수님들 다 끼에는 아주 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끝까지 가시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빼고 붙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이 시험 자체가 붙는 시험이지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합격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저희들의 음성이 들리고 저희가 함께함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요. 화이팅!